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뒤척이고 결국에는 수면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가 믿어온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와 간, 심장에 조용히 부담을 줍니다. 사실은 약을 먹지 않고도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5분 손가락 하나로 가능한 방법이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얕아졌어. 새벽에 꼭 깨.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과 긴장된 신경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지압입니다. 지압은 단순히 몸을 눌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뇌파 연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손끝으로 특정 부위를 누르면 신경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버드 의학 연구에서도 지압이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대, 90대 노인들이 밤마다 발바닥과 귀 옆을 지압하고 잔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을 꼭 주물러야 잠이 온다 라고 하신 기억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압 효과는 단순한 심리적 플라시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지압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실제로 수면 구조를 바꾼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밤 단 5분 손가락 지압으로 평생 수면제 없이 잘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3가지 대표 지압 포인트와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까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뇌 건강, 건강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터전이 어딘지 알면 제가 더 맞춤형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당신의 뇌세포 수십억 개가 더 빨리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압은 무료이고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압이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깨우는지 그 과학적 비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압이 단순히 눌러서 시원하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의 뇌와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손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은 단순한 촉각을 넘어 뇌의 전기적 파동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지압은 자율신경계 조절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5분 동안 손목의 특정 지점을 지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분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이 증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눌러주는 것만으로 뇌의 수면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신경학자들은 지압을 할 때 뇌파가 변화하는 과정을 실험으로 관찰했습니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늘어나면서 뇌가 편안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압은 뇌에게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끝의 작은 자극이 뇌까지 전달될까요? 그 비밀은 신경의 연결망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이 거대한 도로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누르면 그 신호가 신경선을 타고 척수를 거쳐 곧장 뇌에 전달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심장이 차분해지고 호흡이 느려지며 천이 안정되면서 잠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면제를 10년 동안 복용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결국 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지압을 하면서 잠드는 습관을 들이자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약은 나를 속였지만 손가락은 나를 믿게 했다라는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압 효과는 일시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는 지압은 플라시보를 넘어 신경과 호르몬의 실제 반응을 유발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객관적 수치보다도 우리 몸이 직접 느끼는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젯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지 않으셨나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손끝으로 조용히 지압을 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잦아들고 머릿속 소음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압은 단순히 잠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내며 내 몸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것이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지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귀 옆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이 자리가 사실은 불면증을 끊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는 듣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귀 옆 귓불 바로 위쪽의 작은 지점은 오랫동안 안면신경과 뇌신경을 연결하는 관문초가으로 불려왔습니다. 이곳을 살짝 지압하면 놀랍게도 뇌의 긴장이 풀리고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이문혈 일멘슈에이라고 부르며 불면 두통 불안에 좋은 포인트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귀 옆 부위에는 미주신경 가지가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교감 신경으로 심장과 위장뇌를 모두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귀 옆을 누르는 것은 신경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귀 옆 지압을 매일 5분씩 4주 동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환자가 잠드는 시간이 줄었고 밤중에 덜 깼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약을 복용하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부부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서로 귀 옆을 눌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90세가 넘도록 한 번도 수면제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의 귀를 눌러주며 평생 함께 잠들었다 라는 그들의 말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자 과학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귀 옆 지압은 단순히 이완 효과일 뿐이며 직접적인 수면 호르몬 분비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미주신경 자극이 실제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학계의 논쟁은 계속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귀 옆을 3분간 누른 뒤 10분 안에 스르르 잠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도 부작용도 병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끝의 힘만으로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귀 옆 지압을 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주시면 됩니다. 압력은 약간 시원하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후 3분 동안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귀 옆을 눌러주면 머릿속 잡념이 줄어들고 마치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지압의 힘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뇌와 신경을 직접 연결하는 과학적 효과라는 점이 조금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귀 옆이라는 작은 포인트가 사실은 불면을 끊는 강력한 열쇠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압 포인트인 발바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딛고 선 발, 그곳에 숙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는 곳 바로 발바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이 붓거나 차갑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순환이 약해져서일까요? 사실 발바닥에는 수십 개의 신경 말단과 혈관, 그리고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는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자극하는 것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 전체를 조율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해 중요한 부위가 발바닥 가운데 발꿈치와 발가락 사이에 오목한 지점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용천혈, 용천쇠이라 부르며 기운을 가라앉히고 뇌를 진정시키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보아도 이곳을 자극하면 발바닥 신경이 척수를 거쳐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천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따뜻한 천은 멜라토닌 분비와 깊은 잠을 돕는 중요한 조건이지요. 한 연구에서는 매일 자기 전 10분 동안 발바닥을 지압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효율이 평균 18% 증가하고 깊은 수면 단계의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구자는 결론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발은 두 번째 심장이다. 발을 자극하는 것은 곧 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수면제를 15년 동안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약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발바닥 지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새벽 3시 기상 습관이 사라지고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약은 돈이 들지만 발은 공짜다라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발바닥 지압이 특별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 자극이 뇌의 편도체 활동을 낮추어 불안을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학문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이 경험으로 증명해온 셈이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밤마다 발이 시려워서 깬 적 있으신가요? 발이 차가우면 뇌는 아직 깰 시간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발이 따뜻하고 자극을 받으면 뇌는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머리를 두드리지 말고 발을 눌러주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발바닥 가운데를 천천히 누르며 원을 그립니다. 3분 정도만 해도 발끝이 따뜻해지면서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발을 누르면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뇌와 심장이 동시에 이완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숙면을 여는 자물쇠입니다. 매일 5분의 작은 습관이 평생 수면제를 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또 하나의 중요한 지압 부위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손목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관절에도 불면을 풀어주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손목은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밥을 먹을 때, 문을 열 때, 스마트폰을 볼 때도 손목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손목 안쪽에는
불면증을 풀어줄 아주 특별한 지압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관혈, 내관괴과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내관혈은 손바닥 쪽 손목주름에서 세 손가락 정도 위쪽 두 줄기 힘줄 사이에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곳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을 줄여준다고 기록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내관혈 지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하며 특히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이 2주간 매일 자기 전 내관혈을 5분간 지압한 결과 수면 시간과 깊이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손목을 누르는 순간 몸 전체가 풀리면서 따뜻한 이불에 감싸이는 느낌이 들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내관혈 지압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자 멜라토닌의 정후 물질입니다. 즉, 손목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바꿔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지압 효과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심리적 안정이야말로 수면의 핵심이며 지압은 그 안정으로 가는 빠른 통로라고 반박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도 답은 우리 몸이 직접 느끼는 변화에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신 적 있나요? 그런 순간에 손목을 조용히 눌러보십시오. 그 작은 자극이 신호를 보내 심장이 진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손주와 함께 내관혈을 눌렀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눌러 나도 누를게 하며 둘이 함께 손목을 지압했더니 손주는 긴장이 풀려 숙면을 취했고 할머니 역시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효과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지압의 아름다운 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 두 힘줄 사이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2비 3분 동안 호흡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하게 아프도록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 눌리면서 풀린다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손목 지압은 단순히 불면을 푸는 기술이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제 쉴 시간이야. 몸과 마음이 동시에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깊은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강력한 지압 포인트, 귀엽, 발바닥 손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지압 습관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위험한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압은 분명 숙면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지압을 하면 오히려 불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 게 너무 많으면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압은 적당한 강도와 시간 올바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원해야 효과가 있지라며 힘껏 누르십니다. 그러나 과도한 압력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오히려 뇌를 각성시킵니다. 특히 밤에 강하게 지압하면 신경이 깨어나면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압은 짧고 꾸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려 30분 1시간씩 눌러야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3, 5분 정도의 부드러운 지압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 자극이 되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부위를 누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얼핏 보고 따라하다가 전혀 다른 자리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가운데 대신 발가락 관절을 세게 누르면 통증만 생기고 아무런 이완 효과도 없습니다. 또 손목 내관혈 대신 손등을 강하게 누르면 불면 개선과는 무관한 자극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불면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발바닥을 매일 20분 넘게 눌렀는데 오히려 다리에 멍이 들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불면뿐만 아니라 하지 정맥류까지 심해져 있었습니다. 적절한 지압법을 배우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되었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압은 안전하다, 과용의 개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지압도 물리적 자극임으로 과하면 해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옳은가 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잠을 못 자서 지압을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압은 더 강하게 더 오래가 아니라 딱 적당하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는 느낌 정도로. 둘째, 3-5분 이내로 짧고 꾸준히. 셋째,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부드럽게. 지압은 칼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쓰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잘못된 지압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함정, 바로 스마트폰 사용 직후 지압이 왜 숙면을 방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고 뉴스 기사를 읽고 유튜브 영상을 잠시 보다가 그대로 베개 옆에 내려놓는 습관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블루라이트 청색광에 노출된 직후에 지압을 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지거나 오히려 불면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송과체를 자극합니다. 송과체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를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뇌는 아직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지 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바로 이 상태에서 귀 옆이나 발바닥을 지압하면 어떨까요? 몸은 이완되지만 뇌는 여전히 각성 상태라서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잠들기 1시간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압의 효과를 함께 관찰했는데 스마트폰을 본 그룹에서는 수면 효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끊고 지압만 한 그룹은 숙면의 질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74세 어르신이 매일 귀 옆 지압을 하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밤에 잠을 잘 못 잘까라며 찾아오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매일 밤 자기 전 30분 동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눈은 피곤한데 머리는 더 또렷해졌던 것이죠. 그 습관을 끊고 대신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지압을 하자 불면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지압 자체는 빛과 무관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신경계는 자극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빛이 강하면 지압의 효과는 묻힌다라고 강조합니다. 양쪽의 논쟁은 이어지지만 경험적으로는 스마트폰을 끊었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자기 직전 휴대폰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봐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화면 밝기를 줄이고 침대에 눕기 30분 전에는 반드시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지압은 몸과 뇌가 함께 이완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뇌를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방해 요인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압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빛을 끈 방 안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음악, 그리고 손끝 지압. 그렇게 하면 수면제가 필요 없는 숙면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 바로 늦은 밤 카페인과 지압의 충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지압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를 저녁에 마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카페인은 체내에서 오래 머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이어집니다. 즉, 오후 5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까지도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습니다. 아데노신은 뇌에 피로 신호를 보내 이제 잠들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면 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깨어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발바닥이나 귀 옆을 지압해도 뇌는 이미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신호에 사로잡혀 있으니 지압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면증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40% 이상이 늦은 오후나 저녁에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압이나 명상운동 같은 건강법을 병행해도 카페인이 있으면 숙면 효과는 반감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밌는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손목과 발바닥을 꼬박꼬박 눌렀지만 여전히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상담 끝에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저녁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을 끊고 보리차로 바꾸자 불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압 효과도 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의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밤에 커피를 마셔도 곧잘 잠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수면의 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카페인이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잘 잔 것 같아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다음날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잠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라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카페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압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최소한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대추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차를 권장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지압과 시너지를 이루어 뇌와 신경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압은 혼자 힘으로 몸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지만 카페인은 그 진정을 방해하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돕는 습관과 방해하는 습관이 충돌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빛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압의 또 다른 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압 도구의 남용입니다. 도구를 잘못 쓰면 손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는 다양한 지압 도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발판형 지압 매트, 금속 지압봉, 전동 지압기까지 종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도구 하나면 숙면이 보장된다라며 혹할 만한 문구를 내세우죠.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도구가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혈관과 신경을 해치고 불면을 더 악화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압력입니다. 지압봉이나 전동기구는 손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전동지압기를 매일 20분씩 발바닥에 사용하다가 발바닥 근막염이 생겨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지압을 끊고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부위 자극입니다. 지압도구는 범위가 넓어서 정확한 혈자리를 누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부위, 심지어 정맥이 모여 있는 곳을 과도하게 눌러 멍이나 붓기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손가락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적 의존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구 없이는 지압을 못한다고 느낍니다. 결국 기계가 없으니 잠이 안 온다라는 불안이 생기고 이는 오히려 불면을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압의 본질은 내 손끝으로 내 몸과 교감하는 데 있습니다. 도구는 보조일 뿐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수면 장애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손가락 지압, 다른 그룹은 지압 도구 사용,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가락 지압 그룹은 수면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지만 지압 도구 그룹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환자는 통증 때문에 지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한다면 도구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지요. 특히 손 힘이 약한 노인분들께는 도구가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사용법을 배우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지압 매트 위에 매일 오래 서 계시진 않나요?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이 붓고 잠은 더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압 도구는 가끔 가볍게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세요. 매일의 기본은 손끝입니다. 손으로 누를 때는 강도와 위치를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몸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압은 자연스러운 행위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도구가 대신해 주는 순간 효과는 줄어들고 위험은 커집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도구는 도우미일 뿐 주인은 당신의 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압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 수면제를 쓰지 않고 꿀잠을 지켜온 한 의사의 실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91세 의사가 전하는 지압과 숙면의 지혜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불면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담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아온 91세 의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수면제를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0대 못지않게 깊고 안정된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지만 젊을 때부터 약을 쉽게 쓰지 않았네.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손끝을 귀 옆에 대거나 발바닥을 눌렀지. 그러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네. 놀랍게도 그는 90세가 넘도록 매일 새벽 6시에 기상에 산책을 했고 환자를 진료할 때도 기억력이 또렷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잠을 약에 맡기지 않고 내 손가락에 맡겼을 뿐이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단순히 지압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압을 의식처럼 사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의 긴장을 내려놓는 마음의 스위치로 삼았던 것이죠. 손목을 누르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 귀 옆을 누르며 이제 쉬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압은 그에게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평생의 심리적 안정기자 자기 돌봄의 행위였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손가락만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활발히 강연을 다니며 머리가 맑고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논의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아무리 그래도 90세 넘은 사람이 불면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생활 습관과 지압 루틴이 신경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과학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대목에서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잠을 평생 약에 맡기고 싶은가? 아니면 내 손끝에 맡기고 싶은가?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91세 의사의 고백을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지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 몸을 믿고 시간을 믿고 회복의 힘을 믿는 태도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꿀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5분 지압을 습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도 평생 수면제 없이 꿀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더 큰 희망, 즉 누구나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 옆 발바닥 손목 지압이 어떻게 불면을 끊고 숙면을 불러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압 스마트폰, 카페인 도구, 남용 같은 위험 요소도 함께 경고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단순히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을 시도하고 신경은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학계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신경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즉, 오늘부터 손끝 지압을 시작하면 뇌와 신경은 그 자극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불면으로 고생하다가 늦은 나이에 지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나라고 회의적이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나이에 맞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아직도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지압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치료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지압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치료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밤 손끝으로 단 3분만 지압을 해보시겠습니까? 약도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손과 의지뿐입니다. 지압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몸에 괜찮아,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행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단 5분을 투자한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정말 달라졌다는 감각을 경험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서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함께 희망의 다짐을 나누는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압법 몇 가지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귀 옆 발바닥 손목 3가지 작은 포인트를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되찾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지압 습관 스마트폰, 카페인 지압 도구, 남용 같은 방해 요소도 짚어보았습니다. 지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내 몸을 믿는다. 나는 내 손으로 나를 돌볼 수 있다. 이 믿음이야말로 수면제를 내려놓고 꿀잠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불면을 끊는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손끝으로 몸을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귀 옆에 신경포인트, 발바닥에 용천혈, 아니면 손목에 내관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분들의 건강한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단 5분만 손끝으로 몸을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도 꿀잠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부디 깊고 편안한 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